씨입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자, 다음 배우는 누가 도착했는지 봅시다. 자, 배우 신현빈 씨. 이야. 자, 우리 신현빈 씨. 현빈 씨, 꽃받침 한번 해, 꽃받침. 꽃받침 한번 부탁한대요, 우리 기자님들이. 그래요.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은데 또 촬영 감독님들께서 이런 상을 주시니까 애만이 썼다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즐겁게 연기하는 배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들. 오늘 퇴근길에 출연하는 배우 신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황금 촬영상에서 얼굴 한 번 나오지 않는 작품으로 상을 받았어요. 네. 이렇게 여배우가 이례적으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이런 작품을 선택한 경우가 있었을까? 글쎄요, 모르겠네요.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보통은 어. 이제 얼굴이 잘 나오게 이제 보통 배우들은 연기를 본능적으로 하는데 얼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나오면 NG이기 때문에 항상 얼굴을 숨기려 하고 얼굴이 나오면 이제 NG가 되고 그러는 좀 반대의 상황들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연상호 감독님 것만 벌써 3편을 네, 주셨더라고요. 3편. 연상호 감독님의 페르소나라고. 더 많이 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사실 지금 군체에 같이 한 구교환 선배나 김신록 선배도 3편씩 지금 아, 그래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전부 다 현빈 씨를 페르소나라고. 거기도 또 거기 어디 가시면 페르소나라고 아마 하시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작품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영 감독님하고 하게 되는 건 개인적인 뭐 관계도 물론 좋지만 계속 뭔가 전혀 다른 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새 작품을 했는데 계시록이라는 작품에서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어떤 형사 그리고 그 일들을 헤쳐나가려는 사람이었고 얼굴에서는 또 굉장히 어떤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을 했고 군체에서는 또 이 어떤 혼란의 사태 속에서 바깥에서 이 일을 또 해결하려고 바라보는 어떤 전문가적인 역할이었는데 장르적으로도 사실 너무 다르고 역할도 좀 어떤 굉장히 다른 결의 작품들을 주시다 보니까 묘하게 이건 또 좀 다르네 이러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전작이나 그 전에 해왔던 거랑 좀 다른 걸 항상 해보고 싶어하는 스타일인데 감독님 그걸 알고 주시는 건지 항상 좀 어렵지만 좋은 역할들을 주셔서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날 또 제가 또 현빈 씨 만나가지고 이렇게 퇴근길에 함께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식당에 도착했대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옷 갈아입고 오시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싹 갈아입고 있었네. 네. 개운하게 화장도 지웠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러지 못하고 화장을 지워도 똑같을 것 같은데 이게 왠지 드레스를 입고 있거나 광고 촬영 현장에서 이렇게 배우분들을 만나면 제가 약간 긴장을 하나 봐요. 약간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일상적이지 않으니까 나도 약간 부담스럽고. 근데 이렇게 만나면 그냥 출연자 만나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드레스만 입고 있으면 약간 효주 씨가 오늘 촬영한다고 우리 빈이 잘 부탁합니다. 효주 씨가 한 살 아래 아닌가? 그러니까 빠른이어가지고 이 따지고 들면 학교를 같이 다닌 그 애매한 애매한 나이. 요즘은 사라진 빠른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 옛날에 그래가지고 친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준비를 하나 했어요. 그래도 오늘 좋은 날에
축배를 그래 들어야 돼. 뭐 감사합니다. 축하는 하고 싶다 싶어가지고 제가 사와가지고 콜키지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잘 마시겠습니다. 근데 회 버무리 하나 주시고 감자전 하나 주시고 육회 김밥 이렇게 주십시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이제 시키고 시키는 거죠? 근데 딱 3개만 시키길래 아이고, 그냥 생각보다 안 되시는데. 야채 스틱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뭐 안 시킬까요? 야채 스틱 하나 시키고 단배추전도 하나 드시고 아 좋습니다. 배추전? 음. 저희 시골 단배추전 하나랑 야채 스틱 하나 주십시오. 오이는 따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붙여놓지 말고 따로 이렇게 딱 해주셔야죠. 알러지인의 네네네. 어떤 삶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몰랐었는데 오이 알러지가 있다고. 어렸을 때 좀 잘못 어떻게 먹고 나서 좀 탈이 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먹으면 이렇게 두드러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엔간하면 잘 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술은 좀 드세요? 네. 뭐 어느 정도? 어떤 술을 좋아하세요? 술도 딱히 가리지는. 술을 많이 먹는 것보다 저는 약간 밥 먹으면서 먹는 걸 반주. 좋아해요. 반주. 그게 더 맛있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그게 너무 좋아서. 주량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주량 그래도 소주 한 병 그래도 정도는 마실 수 있죠. 소주를 더 좋아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말씀 중에 놀라셨겠어요. 감사합니다. 주종 중에는 소주를 제일 잘 드십니다. 음식이 뭐냐에 아니 너무 놀라는 소리가 좀. 그러니까 음식이 뭐냐에 따라서 그런 걸 먹을 줄 알면 진짜 잘 드시는 거죠. 예전에 어떤 선배님이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기분이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어떤 걸 마시고 싶은 기분이니? 너무 좋다. 그래서 되게 좋은 표현이다. 오늘은 어떤 기분인가? 어떤 기분이세요, 오늘은? 오늘은 샴페인 괜찮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아까 전에 상을 딱 받고 있길래 제가 그걸 봤었어요. 현빈 씨 언제 상 받았었지? 했는데 영화로 상 받은 건 반가반가 때더라고요. 저 영화로는 그런 것 같아요. 반가반가 진짜 잘 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반가반가 때는 그냥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또 그 영화가 너무 재밌었잖아요. 근데 사실 완전 신인이고 정말 모든 게 처음인데 뭘 그렇게 잘 알아서 했겠어요. 그냥 뭐 감독님이나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했는데요. 감독님이나 다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분장 같은 것도 사실 그때는 톤도 꽤 어둡게 막 분장도 하고 좀 더 이국적인 뭐 느낌을 내려고 뭐 눈썹도 훨씬 막 진하게 그리고 막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그런 도움을 사실 꽤 많이 받았다는 생각도 해요. 또 처음이니까 이제 더 익숙하지 않은 낯선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근데 신인이라고는 그런 것도 진짜 있었어요. 생각도 못했었어요. 신인이라고는 진짜로. 사투리 연기를 했던 적도 있나요? 사투리는 거의 없고요. 그죠? 변산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변산. 욕도 잘한 변산. 변산, 부안 쪽 이제 사람으로 나오는데 사투리 대사는 그냥 뭐 약간 화났을 때 몇 마디 정도? 왜 서울말을 완벽하게 쓰는데 화나면 한두 마디 그냥 사투리 쓰는 뭐 이런 정도여서 사투리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쓴 작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욕도 너무 잘하시던데 변산. 조폭 친구한테. 욕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욕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할 때 그때는 욕보다는 약간 많이 썰었죠. 그래서 많이 썰었어. 그때도 진짜 신현빈인 줄 몰랐다. 그래서 요즘에 무슨 어떤 기사 같은 데 보면 얼굴 갈아 끼우는 배우라고. 근데 그 말이 왜 나오는지는 알 것 같더라고요. 갈아 끼울 수 있으면 저도 좋겠는데 뭐 갈아 끼우고 있잖아요, 계속. 정말 여러 국리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진짜 현빈 씨 나이 정도의 대부분이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래서 멜로나 로코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이 하지 않나요? 최근 그래도 드라마들은 멜로나 로코를 좀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것도 되게 재밌고 뭐그 나름의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오히려 그런 거보다 다른 게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한테. 내가 연기로 보여주겠다 막 이런 말. 그 정도 포부도 아닌데 그러니까 당연히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게 없다면 사실 무의미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냥 저 혼자 한다고 뭐 아무도 안 봐준다면 그게
뭐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하는 일인데 남들이 보는 걸 1순위로 생각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뭔가 제가 하면서 어쨌거나 이 작품이 좋고 즐겁고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 생각은 근데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촬영 기간이 이제 길어지고 되게 오랜 시간을 한 작품에 쏟아야 하는데 이걸 그냥 남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라는 이유로 해버리기에 저는 그걸 설득해낼 자신이 없고 제 삶도 그렇게 그게 과연 더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은 작품도 물론 있지만 근데 예전에는 정말 더 그냥 확고하게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좀 더 자유로워졌고 그런 것 같아요. 얼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작품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이 작품을 선택했냐 뭐 좀 어려운 선택이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종종 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곤 하지만 심플하게 하면 저는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대중적이지 않죠 취향이. 근데 또 군체도 했고 아 그러네 군체도 있고 뭐 재벌집도 했고 그러네.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했고 하니까 그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꼭 뭐 대중적이고 아니고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때 제가 뭔가 재미를 느끼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아니면 어떤 그 캐릭터한테 되게 이입이 많이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어져 온 것 같아요. 회사에서 아니야 현빈아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 해야지 광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회사는 있죠. 어렸을 때는. 있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 근데 뭐 제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고 그럴 때 이제 회사를 설득해서 뭐 설득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회사랑 좀 뭐 타협을 해서 한 작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막 또 우기진 않아요 저도. 우기진 않고 아니 근데 말을 되게 잘하는 거 보니까 우겼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우기진 않았고 타협. 타협. 그럼 잘 설득했구나. 설득 잘 설득해서. 입장 표명. 또 재미있게도 그렇게 어떤 작품을 거절했을 때 그로 인해서 하게 되는 다른 작품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작품이 또 되게 사랑받은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런 일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뭐 잘 얘기를 해서 절충적으로 잘 너무 귀엽죠. 맛있다. 그래 이렇게 채소부터 먹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감자전부터 좀. 맛있는데요? 다행입니다. 근데 진짜 무대 인사는 뭐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하기로 했으면 열심히 하고 못할 때는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냥 어떤 제안들이 있을 때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사실 꽤 있는데 그냥 한다고 한 건 열심히 하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지금 뭐 군체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이 또 다들 좀 뭐 그런 거에 뭐 너무 널려 있는 배우들이 다들 좀 열심히 같이 하자 좀 이런 분위기여서 재밌어 해주시는 것 같고 뭔가 무대 인사 이 분위기 같은 게 느껴지시나 봐요. 뭔가 이 맞아요. 팀의 분위기 같은 게. 지금 군체는 몇 만이에요? 470만? 와 470만. 제가 연상원 감독님 거 작품을 그 이전에 두 작품을 했지만 또 이렇게 어떤 크리처랄까? 일종의 뭐 좀비랄까? 아주 장르적인 색깔이 강한 작품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감독님 작품이 아니고도 이 정도 어떤 뭔가 장르적인 색채가 있는 그래스물은 없었으니까. 좀비물이라던가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괜찮겠다. 재밌겠다. 저한테는 없었던 경험이고 그래서 뭔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배우는 임팩트 있는 거 딱 하나 보여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현빈 씨는 어떤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 임팩트는 없는, 잠깐 짧게 나오는데 임팩트만 있는. 그렇다면 저는 후자. 임팩트가 있는 그런 걸 선택도 많이 하셨죠? 그런 적도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품 중에 제가 딱 한 씬 출연한 작품이 있어요. 진짜? 그냥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특별 출연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출연을 했는데 그 작품은 진짜 그냥 정말 이런 역할이 저한테 제안이 온 것도 아니었고 다른 역할이었는데 사실 정말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저한테는 오지 않는 역할인 것 같아서 선택한 작품이 있었거든요. 언제 개봉이에요?
모르겠네요. 언제 하는지. 영화예요? 네. 아. 그래서 그런 우리가 요걸 숨겨놨다가 그때 나왔을 때 한번 털면 안 될까요? 이거 숨겨놨다가 숨겨놨다가 나중에 그 영화 나왔을 때 쇼츠로. 그 영화 잘 되면 뭐예요? 그 대박. 재밌겠는데?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그 작품을 선택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할 생각을 했냐고. 했냐고. 재미있어 보였어. 나는 현빈씨 정도면 분량도 되게 많이 되게 매력적인 어떠한 것들만 좀 찾아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늘 선택하는 것들은 도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매번 그런 어떤 뭐 소위 뭐 분량이 더 있는 뭐 이 작품을 이끌어 가면서도 매력이 있고 뭐 이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지고 또 그런 작품이 또 저와 잘 연결이 되고 또 그게 요새는 여러 가지 뭐 배급이든 뭐 편성이든 이런 걸 다 헤쳐나간다는 게 그렇게 항상 수월하지만은 않아서 뭐 진행이 되다가 뭐 또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는 작품들도 맞아. 많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그때 저한테 주어지는 거에서 제일 저한테 뭔가 좋은 걸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작품과 작품 사이에도 할 수 있는 스케줄이니까 그런 거는. 근데 내가 볼 땐 그냥 도전처럼 보였던 거야. 아, 도전을 계속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안 해봤던 거,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거. 원래 이렇게 도전하는 걸 좀 좋아하세요? 글쎄, 유난히 작품 하는 거에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다른 사람의 사실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전에 연기했던 인물하고 비슷한 결의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뭔가 장르가 다르다던가 뭔가 그 상황이 다르면 이 사람이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재미를 느끼고 그런 거에 좀 도움을 받고자 하고 현빈 씨의 원래 성격은 되게 적극적인 스타일이세요?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웃기지만 MBTI로 얘기하자면 제가 나름 E인데 네. 근데 약간 제가 먼저 막 적극적까지는 아니어도 뭐 누가 예를 들어 말을 걸어왔을 때 되게 이제 잘 받아주고 잘 이어가고 뭐 이렇고 그거 뭐 어디 가서 그냥 뭐 인사하고 그냥 한두 마디 말 걸고 하는 걸 저는 크게 어려워하질 않거든요. 안 그럴 것 같아 보였는데. 그쵸. 근데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오늘 시상식 같은 자리도 가면 이제 뭐 처음 뵙는 분들도 있잖아요. 선배님들도 계시고 뭐 동료들이나 후배들도 처음 보는 경우가 있으면 그냥 인사하고 뭐 베테랑 같았어요 오늘. 아니 약간 예진 씨가 있었는데 예진 씨 또래의 배우 느낌이었어. 아, 진짜로. 딱 거기에 앉아 있는데 장항준 감독님 있었고 유해진 배우님 있었고 유지태 배우님 있었고 손예진 배우 있었고 이랬는데 그 자리 같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 또래인 줄 알았어. 진짜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딱 지키고 있는 이 무게감이 있었다니까.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지?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아봤다. 이게 상을 많이 받아봤나? 시상식은 좀 갔는데 상은 상품은 좀 없었구나. 그래도 또 막상 생각해보면 뭐 몇 번이라도 받아본 것도 어딘가 싶기도 하고 사실. 그쵸. 그렇지만 또 작품들이 워낙 좋은 것들이 많았으니까 더 많이 받아도 됐을 텐데. 근데 뭐 또 그거에 굳이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주시면 감사하고 뭐 안 주면 할 수 없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후보로 자주 불러주시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사실. 후보도 대단한 거죠. 상을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귀한 일이기는 한데 한 번 딱 상을 되게 큰 상을 받고 뭐 시상식과 한참 멀어지는 것과 예를 들어 상을 받지는 못하지만 꾸준하게 노미네이트 될 수 있다면 저는 그쪽을 노미네이트 되는 게 왜냐면 뭔가 가시적인 작품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떠나서도 그 작품이 사실 어느 정도의 뭐 관객분들이나 뭐 시청자분들에게 가닿지 않으면 노미네이트 되지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좋은 배우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그래도 좀 더 많이 보여진 작품들을 좀 더 아무래도 보게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일이고 되게
뭔가 작품의 선택이나 흐름이 좋다는 어떻게 보면 방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하찮은 저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옷을 입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3시간을 이렇게 앉아있는데 상도 못 받고 계속 웃고 있어야 되고 이게 더 고통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뭐 거예요. 받으나 못 받으나 앉아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아, 그럼 노미네이트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나 이번엔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아, 이건 내가 정말 받고 싶었는데 나 못 받았다. 오히려 노미네이트 정도는 좀 시켜줄 법하지 않나? 약간 이런 오히려. 그치?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왜 날 안 주지보다도 이거 정도는 노미네이트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서는 한 번쯤은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별로 그거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 연연해하지 것 않는구나. 같아요. 네, 오히려 근데 황금 촬영상에 얼굴로 여우 조연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뭐라고 반응했어요? 처음에 되게 어머 이거 되게 재미있으면서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촬영 감독님들 입장에서 그 앵글에 드러나지 않고 연기를 하느라고 참 애썼겠다를 많이 생각을 해주셨나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촬영 감독님들 입장에서 저희 촬영해주신 표상우 촬영 감독님인데 촬영 감독님도 참 애많이 썼겠다. 저 배우 얼굴 안 잡고 어떻게든 연기를 잡아줘 보려고 애썼겠다 생각하셨을 거고 또 그 맥락에서 저 배우도 저 제한된 어떤 앵글 안에서 애많이 썼겠다 생각을 해줘서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이 배우가 얼굴이 나오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할 수 있는 연기가 아닌 정말 움직임과 목소리와 아주 디테일이 살아야 되는 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나름 한 여기까지는 나오니까 저도 입과 턱을 열심히 써서 움직이면서 그럼요. 얼굴이 안 나온다고 제가 이제 표정을 안 하고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쵸. 표정을 안 하고 연기를 하라고 하면 그거 정말 그치, 그것도 어려운 어려웠을 일이고 거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표정을 써야 어. 그 이상을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오히려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배우들이 카메라가 있으면 약간 본능적으로 카메라에 그 몸을 연다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카메라 등지지 않고 카메라에 몸을 열고 이거는 그렇게 움직이는 순간 NG가 나니까 그치. 어떻게 보면 컨트롤을 더 해야 되는 면도 생기고 보여지는 부분이 제한적이고 소리로 많이 전달을 해야 되니까 소리도 너무 중요하고 근데 소리도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버전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하다가 처음에는 사실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사실 정말 외모가 못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을 바라볼 그럼 이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뭔가 기분 나쁜 목소리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게 지금의 버전보다 더 이제 뭔가 불편한 목소리도 톤을 잡아보고 했는데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현장을 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입장에서는 소리가 너무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자를 바라봤을 때 뭔가 아름답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됐을 텐데 목소리가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면 이 사람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겠다 라는 생각을 되게 뒤늦게 제 것만 생각을 하다가 듣는 입장을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구나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하고도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진짜 감독님이 후시가 있으니까 일단 뭐 어느 정도 해보고 뭐 안 되면 뭐 이렇게 해보자 뭐 얘기를 하셨고 현장에 가서 제가 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일단 네 의견이 중요하다. 들어보고 얘기를 해줘라. 뭔가 내가 좀 다르게 했거든. 그러니까 들어보고 얘기하자 하고 이제 한 거예요. 하고 이제 끝나고 뭐 물어보니까 본인이 들었을 때 뭐 이러저러 하고 뭐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뭔가 맞춘 거죠. 그 친구가 듣기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또 그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친구고 이제 편하니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처음 만난 배우면 사실 저 입장이 그치, 중요하니까 듣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기도 참 그렇고 본인 연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어쨌거나 근데 그런 걸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지만 좀
재밌는 경험도 많이 한 것 같고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고. 선입견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그쵸. 편견, 마지막에 선입견.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관객들 얼마나 보고 싶을까? 우리 국장님들 얼마나 보고 싶을까? 이 얼굴 안 본 사람들은 얼마나 보고 싶을까? 넷플릭스에서. 그때 그 시절에 선배한테 들었던 말 중에 이거 하나는 진짜 기억이 난다. 뭐 성형하지 말아라. 근데 반면에 누구는 이제 어디만 고치면 또 이런 얘기. 감정적인 그런 거에 되게 좀 예민한 편이라 일을 하면서 그게 너무 막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막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고 그때 이제 할 땐 어떤 작품은 막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를 후회하기도 하고 이 작품을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뭐 이 작품을 왜 선택했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누굴 원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이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